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정말 극적인 변화, 그 6.25 전쟁 후에 거의 뭐 폐허 같았던 민둥산 이야기인데요. 이게 어떻게 다시 이렇게 푸른 숲으로 바뀌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YTN 뉴스 영상 두 편을 가지고 한국이 한 50년에 걸쳐서 어떻게 국토 녹화에 성공했는지, 그리고 그 경험이 저 멀리 몽골의 사막화 방지에 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른바 녹색 기적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그 첫 번째 영상 자료를 보면요.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진짜 실감나게 보여주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당장 땔감이 없으니까요. 너도 나도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막 벨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전국의 산들이 뭐 거의 나무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산만 황폐해진 게 아니라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흙이 막 쏟아져 내려서 홍수가 나고. 아, 수해도 심각했겠네요. 네, 안 그래도 힘든데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. 그야말로 진짜 생존의 문제였군요. 아니 그런 황무지에서 다시 숲을 만든다는 게 어우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.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? 이게 정말 국가적인 큰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.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냥 막 심은 건 아닐 테고. 네, 그렇죠.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아무 나무나 심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초기에는요, 땅이 척박하니까 거기서도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들, 예를 들면 포플러나 또 아카시나무 같은 걸 먼저 심었어요. 아, 일단 빨리 산을 푸르게 덮는 게 목적이었군요. 맞습니다. 일단 녹색으로 만드는 거죠. 특히 그 아카시나무는 땅을 좀 기름지게 만드는 능력도 있거든요. 오, 그래요? 네, 그래서 나중에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셈이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다음에는요?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들, 뭐 예를 들면 낙엽송이나 잣나무, 아니면 과일나무 같은 유실수, 이런 것들을 심어서 산림을 조성한 거죠. 와, 단기적인 효과랑 장기적인 경제성, 또 생태계 복원까지 다 생각한 거네요. 정말 체계적인데요. 네, 상당히 다층적인 전략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? 네, 지난 50년간 심은 나무 숫자가요, 무려 100억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. 100억이요? 와,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. 그렇죠. 덕분에 그 헥타르당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 축적량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초기에는 11세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지금은 165세제곱미터까지 늘어났습니다. 11에서 165요? 그럼 몇 배인가요? 거의 15배네요. 네, 맞습니다. 15배 증가. 이게 그냥 산이 푸르게 변했다, 이 정도가 아니고요. 수십 년간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온 국민이 참여해서 국가적인 자산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황폐했던 산지의 절반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하니까 정말 한강의 기적 다음가는 녹색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하죠. 이야, 15배라니 정말 상전벽해네요. 이렇게 잘 가꾸어진 숲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렇게 잘 만들어진 숲은 이제 단순한 뭐 목재 자원 이런 걸 넘어서요. 국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소중한 휴식처가 되고 또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죠. 네, 요즘 등산이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난 50년이 숲을 만들고 가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50년은 이 숲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도 만들고 또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위안도 얻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. 한국의 이런 성공 경험,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데 이 노하우가 국경을 넘어서 그 몽골의 심각한 사막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저는 특히 흥미로웠어요. 다른 영상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. 네, 맞습니다. 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한 130km 떨어진 곳에 룬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. 거기가 한 15년 전만 해도 사막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던 곳이었어요. 하, 사막화요. 네, 근데 여기서 생긴 모래먼지가 봄만 되면 바람 타고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거죠. 우리가 겪는 그 황사 피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였던 셈입니다. 헐, 그럼 우리가 봄마다 겪는 그 황사의 발원지 중 하나에 우리 기술이 들어간 거네요? 와,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, 거기는? 네, 한국 정부하고 민간 기업들이 지원해서 15년 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.
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몽골의 그 춥고 건조한 기후에 잘 맞는 나무를 고르는 거였죠. 어떤 나무들을 심었나요? 몽골 고유종 중에 비술나무라고 있는데 이게 건조하고 추운데 강해요. 그리고 성장이 빠른 포플러 같은 것도 심고요. 그러면서도 이제 현지 주민들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고려해서 심었습니다. 아, 환경 보건뿐만 아니라 주민들 생활까지 생각한 거군요. 그렇죠.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죠. 그럼 15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. 효과가 있었나요?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그때 심었던 어린 묘목들이요. 지금은 막 10m 넘게 자라서 빽빽한 숲을 이뤘대요. 와, 10m요? 네. 그래서 사막이 더 넓어지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녹색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녹색 방어선. 표현이 참 멋지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신기한 게 이 황무지가 푸른 숲으로 변하니까 예전에 떠났던 주민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지역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. 야, 숲이 생기니까 사람도 돌아오네요. 감동적인데요? 이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계획들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우선 울란바토르 시내에 축구장 한 40개 정도 크기? 그 정도 되는 대규모 도시 숲을 이미 만들었어요. 도시 안에 숲을요? 네, 비술나무랑 갈매보리수 같은 나무를 한 3만 그루 정도 심어서 몽골 시민들의 아주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고 하고요. 또 얼마 전에 몽골에서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 피해 지역 복구 사업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정말 다행이네요. 네,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황사 줄이는 건 물론이고요. 요즘 기후위기 심각하잖아요.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? 이게 그냥 멀리 있는 나라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장기적인 비전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망가진 환경도 이렇게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고요. 맞아요. 또 황사나 기후변화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오늘 저희가 잿더미에서 정말 푸른 숲을 만들어낸 한국의 50년, 그리고 그 경험이 씨앗이 돼서 몽골 사막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나무를 심는다 이런 행위를 넘어서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또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성공적인 대규모 환경 복원을 계속 이어가고 또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려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 외에 우리가 또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? 그리고 이 거대한 녹색의 변화 속에서 개인으로서 당신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